네,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김태형입니다. 2026년 지상고 1학기 총결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입시니쌤 대표 강사고요. 지상고 수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한양대 공과대학을 졸업해서 지상고 전교 1등과 내신 1등급을 매 학기마다 배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총결산의 목차입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년별로 출제 기조가 달라요. 그래서 학년별 출제 기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세 개 학년을 다 분석해 놨지만 그 중에서 그냥 대표적으로 고1 시험에 대해서 심층 분석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김태형 수학 1학기 성과를 총 결산해서 보여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름방학 특강계 어떻게 진행될 건지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학년 출제 기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학년 출제 구성은요. 교과서, 올림포스, 외부 문항 이렇게 세 가지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올림포스는 이제 기존의 프린트 문항들을 주셔가지고 한 3, 4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 문제 중에서 몇 문제 골라서 나오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험 포맷은 중간기말 똑같이 객관식 21문제고요. 중간기말 똑같이 1컷이 2문제 정도 틀린 정도였는데 더 특징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 교과서 같은 경우는 한 대부분의 이제 문제가 교과서에 해당이 되고요. 한 60, 70% 정도가 교과서에 해당이 되고 딱 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변형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18번이나 19번에 배치가 돼서 오답률 높은 베스트 두 문항 중에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18번이었고 기말고사는 19번에 교과서 고난도 변형에 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림포스 같은 경우는 프린트 문제랑 그렇게 크게 변하지가 않았어요. 변형 강도는 낮았고 그래서 연계 체감이 오히려 높아서 저희 재원생들 같은 경우 오답률이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문항 중간기말 할 것 없이 마지막 문제로 배치됐고 요거 역시 오답률 베스트 중에 하나. 그래서 딱 두 문제 틀리면 1등급이었는데 그 두 문제가 교과서 고난도 변형 하나랑 외부 문항 한 개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1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출제 기조가 되게 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맷이 좀 명확한 느낌이고 그래서 뭐 2학기가 그대로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시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학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고2 출제 기조를 보겠습니다. 고2 역시도 출제 구성이 교과서, 올림포스, 외부 문항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험 포맷은 중간기말이 조금 달랐습니다. 중간고사는 객관식 17개, 서술형 2문제 그리고 1등급 컷이 83점이었고요. 기말고사는 객관식 21문제로 나왔는데 1등급 컷이 75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 같은 경우는 변형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아요. 변형이 크게 되진 않아서 맞힐 만한 문제들이 좀 앞쪽에 배치돼 있고 올림포스 부교재가 조금 특이한 게 올림포스 책 한 권 자체가 전체가 부교재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집어줘서 어디서 나올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냄새만 풍기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좀 연계 체감이 낮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상 올림포스 체감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14번 이후로부터는 외부 문항 수준의 체감 난도를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은 사실 외부 문항이랑 올림포스 문항이랑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올림포스인 거를 눈치를 채더라도 그런 표현만 몇 개 따와서 아예 다른 문제가 된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살짝 이제 고2 출제 기조를 보면은 컷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조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특히나 중간고사 1컷 83이었어서 기말고사 난이도를 조금 낮추신다고 했는데 컷을 낮추셨어요. 난이도를 낮추신 게 아니라 1컷을 낮추셔가지고 지금 이제 살짝 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어떤 뭔가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떤 그 난이도 조절에 좀 조정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맞추고 있는 단계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조금 난이도 조절이 불안정한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저는 이제 2학기 때는 출제 기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1학기는 전체 부교재를 했다면 2학기 때는 좀 프린트를 나눠줘서 연계 체감을 올려서 컷을 좀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겠지만요. 고2 출제 기준이 이랬고요.
고3 출제 기조입니다. 이건 확률과 통계만 출제 기조를 좀 말씀드릴게요. 교과서, 수능 특강, 외부 문항 이렇게 출제 구성이 돼 있고요. 객관식 21문제고 중간기말 똑같았고 그리고 중간기말 똑같이 1컷이 95점이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3학년 같은 경우는 9등급제여서 지금 1컷이 상위 4%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특징 또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일단 교과서든 수특이든 변형 강도가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습만 충분히 한다면은 연계 체감이 조금 잘 돼서 잘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요. 다만 23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앞부분을 넘겨가면서 뒷부분 외부 문항에 조금 시간을 버는 게 좀 포인트였지 않나. 그래서 외부 문항 한두 문항 출제되고요. 요 문제들 고난도 문제 맞습니다. 고난도 배치가 되고 요 한두 문제들로 요게 이제 자체 창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기반의 고강도 재변형을 하셔가지고 꽤 어렵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 한두 문항으로 1등급이 갈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포맷은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교과서랑 수특을 완벽하게 학습을 하시고,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거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 안에 그냥 빠르게 해결한다 정도로 학습을 하시고 마지막 외부 문항에서 좀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은 지금 고1, 고2, 고3이 포맷이 좀 다르고 그리고 출제 방식이랑 출제 구성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일단 출제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고1은 지금 어느 정도 포맷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고2는 상당히 좀 불안정한 포맷을 가지고 있고 연계 체감이 낮고 뒤에는 거의 외부 문항 느낌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고3은 기본 문항은 변형 강도가 낮는데 마지막 외부 문항 한두 문제 싸움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승부처가 어디냐면은 고1 같은 경우는 교과서 고난도 변형 한 문제 그리고 외부 문항 한 문제가 될 거고, 고2 같은 경우는 후반부 변형 문항들을 얼마나 그 자리에서 잘 맞춰내느냐일 거고요. 고3 같은 경우는 마지막 외부 한두 문항 그리고 그 한두 문항을 풀 때 내가 시간을 얼마나 확보했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드리면은 학년별 출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대비 방식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는 학년별로 다르게 대비를 당연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1 시험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조금 해드릴게요. 일단 1학기 통합 1등급 컷이 93.44입니다. 요게 중간 30%, 기말 30%, 수행 40% 반영을 해서 정확히 이제 요 비율대로 계산을 했을 때 93.44, 원점수 93.44가 나오면은 1등급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중간 기말에서 2문제씩 정도 틀리고 수행 만점 나오면은 딱 1등급 컷에 걸리더라고요. 네, 실제 재원 생사를 좀 말씀드리면은 중간 2개 틀리고 기말 2개 틀리고 수행 다 맞으니까 네, 요 정도 점수로 1등급 나오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네, 1등급이 과연 어떤 걸 맞춰야 될까? 좀 오답률 상위 문항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당연히 마지막 문항, 그러니까 중간도 그렇고 기말도 그렇고 마지막 외부 고난도 문항, 요게 오답률 베스트였고요. 두 번째 오답률 베스트는 올림포스가 아니라 의외로 교과서였습니다. 교과서 고난도 변형 한 문제, 중간고사에는 18번이었고 기말고사에는 19번이었습니다. 요 두 문제가 결국에 오답률 베스트였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문제를 틀려도 1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문제를 맞춰야 된다, 꼭 맞춰야 된다가 아니라 이 두 문제까지는 괜찮다는 거거든요.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1등급을 위해서는 맞춰야 할 문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두 문제 지금 딱 어려운 거 떠 있으면은 나머지 문제를 완벽하게 할 수만 있으면은 1등급이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올림포스를 조금 무시하는 듯한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올림포스가 사실 19번, 20번 요 정도 문항에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연계 체감이 낮지만은 완벽히 연습해서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숫자가 어떻게 변형되든 표현이 어떻게 변형되든 연계 체감을 잘 느껴서 그 자리에서 빠르게 맞춰내는 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냐면 올림포스 프린트 문항들을 5차 변형까지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5번까지 바꿔요.
근데 숫자만 바꾸는 게 아니라 표현 방식도 바꿔서 학생들이 시험장 안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재원생들은 올림포스를 틀려오질 않아요. 거의 틀려오질 않고, 두 번째, 외부 문항에 제가 이제 한 문제만 강조를 했지만 사실 중간도 그렇고 기말도 그렇고 한 두세 문제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있지 않았는데 요 외부 문항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18번이 외부 문항이었거든요. 행렬로 꽤 어려운 문항으로 출제가 됐는데 요거를 제가 사전 선별해서 대비해서 적중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뒤에 이제 뭐 학생들 카톡 나눈 걸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아이들이 어떻게 좀 느꼈는지 시험 끝나자마자 나눈 카톡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험지 보자마자 다 아는 거여서 좀 신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외부 문항 적중한 거 아이들이 느끼거든요. 느껴서 신나가지고 이제 뭐 이거 비슷하게 나왔다, 완전 많이 나왔다, 완전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후기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성과를 말씀드리면 중간고사 때 이제 비재원이었던, 그러니까 저희 학원 다니지 않았던 친구 중에 기말고사 때 이제 넘어온 친구들 전부 다 성적이 올랐고요. 최대 30점만큼 성적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저번에 69점이었는데 한 개 틀렸고요. 이 친구도 저번에 이제 60 몇 점이었는데 이 친구도 한 개 틀려가지고 점수가 이제 확 올랐던.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1컷이 93.44라고 했는데 아예 1등급을 바라볼 수 없는 점수였거든요. 중간고사 때 60 몇 점이었는데 기말고사 때 이제 한 개 틀려가지고 점수가 훅 오르면서 89.11까지 찍으면서 이 학생이 이제 욕심을 조금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1등급 꼭 찍자, 이런 약속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중간고사 때부터 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1학년 중에서 중간기말 수행 모두 만점이어서 이미 정규 1등을 달성한 친구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성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제 1, 2, 3학년 통합 성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통합 1등급, 그러니까 1학기 중간기말 수행까지 다 합쳐서 1등급 나온 친구가 총 21명이 배출이 됐고요. 그 중에서 1학년이랑 3학년은 정규 1등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조금 보시면은 1학년 1등급 9명, 2학년 1등급 6명, 3학년 1등급 6명, 이렇게 총 21명이 나왔는데 3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1등급짜리가 16자리가 있어요. 여기 3학년은 지금 아직 9등급제이기 때문에 6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16명 중에 6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율의 1등급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상고 전체 1등급이 95개 자리가 있어요.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합쳐서 95개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21명이 저희 학원 수강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게 2학기 목표는요, 요 자리 중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거를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약속을 하고 목표를 하고 그렇게 지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름방학 특강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1 같은 경우는 2학기 시험 대비를 위해서 공통수학2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좀 미리 분석해보고 대응하는 그런 특강, 미규모 특강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2 대수 선행하는 대수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2는 지금 연계 체감이 낮고 고강도 변형 대응을 해야 되는 당연히 2학기 그 시험 대비를 위해서 미규부트가 여전히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 기하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한 기하 특강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기하 특강 영상은 제가 최근에 찍어놓은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기분 특강을 아마 이제 생소하실 분들이 있어서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미리 보는 기출 분석이라고 해서 제 교재고요. 제가 이제 커리큘럼 중에서 완벽한 기분이라는 게 있는데, 기출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조금 이제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완충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미리 경험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당황하지 않도록 문제 접근 방식을 조금 훈련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미기분 강좌가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문제를 이렇게 띡 주고 풀어주고 끝 요 느낌이 아니라 제가 단계별로 사고 과정들을 조금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면서 아, 이 순서대로 사고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조금 더 기출을 자세하게 분석해 놓은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강생 후기 보시면은 미리 풀어봐서 한 번 보고 풀기 어려운 문제도 먼저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후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 시간표를 조금 말씀드리면 특강 시간표입니다. 네, 이렇게 월화수목에 이런 시간표로 지금 구성된다고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학기 중 정규 시간표고요. 3학년이 이제 2학기 때는 내신이 빠지게 되면서 1학년, 2학년 이렇게 월화수목금 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2학년 기하 과목은 토요일 오전에 정규 수업으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강이 끝나면은 토요일 오전부터 정규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김태형 수학 1학기 총 결산 같이 살펴봤고요. 저 2학기에는 더 좋은 성과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김태형 수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